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계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2년 대선 승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단연코 부동산입니다. 집값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동산이 안정되거나 하락을 원하는 사람이 70%에 육박한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부동산 안정이 정치 이슈가 되었으며, 이번에 여당이 보선에서 참패한 것도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분노 때문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집값 향배를 주고 있는 2030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집값을 얼마나 하락시킬까요? 부동산 대선 승리 후에 대지양 정말 역대급 폭락시킨다, 원상복귀 시키지 않고서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거나 빌빌거리거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정치 중립이라고 했어요. 정권 교체돼요. 볼 것도 없어요. 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을 폭등시킨다, 그럼 반대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파트, 자,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추락 경고입니다. 이 낭떠러지로 지금 떨어질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집값 안정, 이게 안정시키는 게 대선 승리의 공식이라고 보여져요. 사실상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제 더 뛰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녀들 문제도 있고, 무주택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분노입니다. 지금 화딱지 났고, 더 분노하는 사람은 집은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이 안 뛴 거. 자, 보자고. 집값 하락, 집값 폭등 분노, 하락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뛰어가지고. 집값 불로소득, 이것은 환수를 원해요. 그냥 단순히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 투기 방지, 정말 이 투기 세력들이 판을 못 치게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락을 지지하는데, 여론조사 보면, 이번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과거의 데이터를 봤더니 보통 60%대, 많게는 70%의 지지율이 집값 하락을 또는 안정을 원합니다. 폭등을 원하지 않아요. 무주택자, 유주택자 또는 이제 무주택자는 다 당연히 하락을 지지하고, 유주택자 중에서 저가, 좀 싼 것을 보유한 사람들, 올라가지도 않는 거 보유한 사람들, 집값 안정보다 오히려 원상복귀를 원한다는 게 놀라운 거죠. 지금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있는 것보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세 배 뛰었잖아요. 그러면 내려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안정보다는 원상복귀, 폭락을 원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대선 승리를 하려면 이제 희망 대책, 부동산 공급, 지금 솔직히 공급이 넘쳐나지만 그래도 공급. 자,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를 원하죠. 다주택자들이 집을 계속 끼리고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강력한 투기 대책을 쓰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갭 투자자에 대해서 어떤 투기 대책, 집값 하락 신호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 안 그래요?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집값 하락에 대해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무슨 대출이나 풀어주네, 규제 완화하네, 재건축 규제나 푸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지. 실리와 기대감을 가져야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안 잡는 거예요. 부동산 대폭락, 대위기가 닥친다. 이게 정말로 엑기스를 뽑아봤어요. 집값 급등 세계 최고라는 건 알죠? 우리나라 서울 도심 집값, 즉 강남과 한강변의 집값이 세계 2위입니다. 1000개가 넘는 도시 중에서 2위. 자, 그 다음에 서울 집값은 세계 4위, 5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전국, 그러면 전국 지방은 집값이 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계 16위입니다. 엄청나요. 자, 가계대출 세계 최고라는 거는 이렇게 아실 거예요. 2021년 기준 GDP 대비 100% 넘는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넘겼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또 세계 2위예요. 상환불능, 단순하게 대출만 많은 게 아니라 상환이 어렵거나 그런 악성 대출이 더 높다는 거예요. 최고예요, 최고. 이번에는 집값 하락 대책, 참 이 정도 올랐으면 강력한 대책을 쓸만도 한데 선거에 참패했으면서도 염치 없이 그대로 지금,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대로 가게 되면 내년 대선 대참패할 것 같은데, 좀 뭔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정부 집값 상승 방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비단 여당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국회,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집값 상승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출 완화, 가계대출 오히려 이런 것들 증가시키고 있어요. 지금 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대출 못 받아서 지금 야당 찍었어요? 아니잖아요. 집값 폭등하니까 야당 찍었지. 뭔가 방향을 못 잡아도 한참 못 잡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해외 한국 집값 경고, IMF, BIS, OECD, ADB,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히메네스 이코노미스트. 자, 얼마나 많은 곳들이 우리나라 집값, 특히 전세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전세가를 악용한 집값,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가계대출, 실질금리 상승, 신용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이제 인상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준금리, 이제 미국을 필두로 기준금리가 대폭 인상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세계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안한 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일단 가장 큰 건 미중 무역전쟁,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은 절대 세계 1인자의 자리를 중국한테 빼앗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 전에 러시아, 구소련 연합이죠. 일본한테 이미 승리를 거둔 바 있고 더 그보다 강력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금융위기가 터지든가 사단이 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미중 무역전쟁 장기 지속, 주요국 국채도 급등하고 있는 것도 지금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유동성, 세계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나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집값이 뛰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터지겠죠. 2021년은 부동산 급등 요인이 더 많다. 오세훈, 재건축, 강남권, 한강변 지금 급등시키고 있어요.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서울 집값 지금 신나게 잘 빠지고 있는 걸 계속 끌어올린다. 허경영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알았어요? 여당도 못 찍고 야당도 못 찍고 오히려 이제 야당은 더 위기가 되는 거죠. 지금 기회를 잡았을 때 집값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좀 딜레마 같아요. 재건축은 활성화시켜야지. 집값은 떨어뜨려야지. 정부 대출 완화, 집값 영끌 부추김. 일부 의원은 90%까지 대출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오히려 어떻게 영끌을 부추겨요? 다주택 매물이 지금 잠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주택 매물이 지금 막 쏟아질 것으로 걱정하는데 이미 끝났어요. 왜? 5월까지인데 이제 계약금 기준이 아니라 잔금 기준이잖아. 좀 안타까워요. 다주택 매물이 좀 막 터져 나왔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보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매물이 다 소화가 돼서. 오히려 다주택 만약 6월까지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높이는 것보다 보유세, 누진세를 때리겠다 선언했으면 아예 막 매물이 쏟아졌을 거야. 근데 그거 안 했잖아요. 양도세 콧방귀도 안 낍니다. 안 팔면 되니까. 5월 중과 매물이 지금 마감됐어요. 다주택 끝났습니다. 이제 폭탄 매물이. 집값, 여기 임대사업 버티기. 임대사업은 계속 집값 뛰니까 말소 때까지 버티는 거야. 말소 때까지. 여름 폭등 기대감. 여러분들 2016년 802 대책, 17년 자 831 대책, 802 대책, 그 다음에 18년 913 대책, 2020년 617, 710 오죽하면 제가 유혹했어요. 그 다음에 20년에 그렇게 다 하반기 여름에 다 폭등을 했어요. 물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떤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마감된 것도 있지만 주로 하반기 때 계속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해도 조금 그런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집값 잡기 대책이 전무하다는 게 가장 커요. 원인이. 다주택이라든가 갭투자에 대해서 지금 무대책입니다. 무대책이에요. 다주택은 양도세를 때려서는 안 돼요. 이 종부세, 보유세를 아예 그냥 때려야죠. 특히 아파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갭투자도 차익을 환수시킨다든가 이런 걸 좀 대책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11년 부동산 끝물 상투장 징조가 넘쳐나요. 부동산 끝물. 자, 소외지역이 올라간다. 서울 변방 뛰고 있죠. 경기도 지금 안 뛰었던 곳들이 뛰고 있죠. 지방 전체 지금 전국 방방곡곡 소외됐던 곳들이 대부분 뛰었죠. 2020년 기준으로.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이게 끝물이야. 끝물. 비아파트, 나홀로 아파트가 오죽하면 뛴다.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도 뛰고 있어요. 한 개, 두 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도 뛰고 있어요. 이게 끝물이고. 중대형이 뛴다. 원래는 소형이 강세를 띠야 하는데
자, 30평대와 20평대 가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안 좋은 현상이죠. 즉 바꿔 말하면 30평대 거품이 심하다는 거예요. 40평 이상도 마찬가지고. 자, 1, 2층 막연한 재개발도 멀었던 것들이 막 뛰고 있어요. 끝물 징조예요. 하다못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런 것들이 뛰고 있어요. 거래량 감소, 거래량 점점 축소, 매물 적체. 3040의 가계대출, 특히 30대, 20대는 초보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패닉바잉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 초보자들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은 끝물이라는 거예요. 주식도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 달라붙었을 때가 꼭지잖아요. 강남권 서울 핵심 지역이 지금 재건축은 올라가고 있지만 오세훈 때문에 일반 아파트는 하락 추세는 맞습니다. 우량 아파트가 떨어진다. 이것도 하향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빅데이터. 자, 2월달, 3월달 봤더니 이렇게 뭐 모양이 비슷하네요. 그런데 내막을 보면 3월달 와서 좀 더 내려왔어요. 충청북도 대신에 강원도가 조금 더 올랐다라는 거 차이만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서울 빨간색이었는데 여기는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자, 전체적으로 하락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수도권 한번 보세요. 이게 서울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여기 안에가. 그리고 밖은 이제 경기도예요. 서울 어때요? 빨갛죠. 경기도도 빨간 게 좀 더 많죠. 근데 자, 3월달 보세요. 확 줄었죠. 서울 노란 게 확 늘어났죠. 경기도도 노란 게 늘어났고 오히려 파란색도 늘어났죠. 이 말은 지금 하향세를 띠고 있다 이거예요. 아직은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잘 떨어지고 있는데 오세훈이 불질렀죠. 이번 주 올라갔잖아요. 다시 반등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주요 지역별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자, 먼저 전국 한번 보세요. 지금 계속 여기 보면 1월, 2월, 3월 보자고요. 점점 진해지다가 좀 연해지고 있죠. 여기. 자, 전달 대비 상승률을 봤더니 마이너스 3.9로 서울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제 수도권도 마이너스 7.5, 서울 마이너스 10% 이렇게 계속 지금 진했던 게 약해지고 있어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세종 같은 경우, 자, 실질적으로 매수 지수가 마이너스 20%가 추락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세종은 게임 끝난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세종 지금 잡는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너무 비쌉니다. 어찌됐거나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여기 시뻘겠다가 여기가 제일 시뻘겠죠. 작년 11월 정도, 10월 정도가 점점 연해지고 있다. 좀만 가게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겠죠. 자, 이제 30평대 10억 돌파 들끓는 경기 외곽이 들끓는다. 이것은 하락장의 신호탄입니다. 특히 GTX 보세요. 송파 센트럴 파크, 여기 파크 푸르지오, 송도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지금 8억이 11억. 양주 서희스타일스 2단지 2억이 어떻게 5억으로 뜁니까? 자, 마석 힐즈파크 푸르지오 3억이 6억 다 더블 이상 뛰었네요. 킨덱스 꿈의 그린 9억이 1년 만에 14억. 어마어마하죠. 자, 의정부역에 센트럴자이 위브캐스 7억이 9억. 즉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GTX 지금 잡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 거품이 너무 심하고 폭락장에는 얘들이 제일 많이 떨어진다고 제가 했잖아요. 야당 압승, 민주당이 잘못해서가 61%야. 국민의힘이 잘해서 7%밖에 안 돼.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정책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했다 61%라고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4.7 재보선 더불어민주당이 왜 패배했냐? 아니 답이 나와요. 주택 부동산 무능해서 능력 부족해서 43%.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조국이 어쩌고 무슨 그 말 같은 소리 하세요. 그런 건 영향도 안 줬어요. 집값이 집값. 자꾸 지금 정치 쪽으로 이상하게 좀 몰고 가는데 부동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화딱지 나서. 단순히 이반한 게 아니에요. 화가 부글부글 끄는 거야.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화난 건 저리 가라야. 왜? 그때는 나한테는 피해를 안 줬거든. 근데 지금은 자기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자, 넘어가면 서울 도심 집값 세계 2위. 여기 보면 2위 딱 자랑스럽게 나와 있네. 금액도 써있죠. 빼박이죠. 홍콩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나라 전체로 봤더니 16위. 사우스코리아 있죠. 세계 16위입니다. 그리고 서울 거주 2019년 자료에 의하면 80%, 78%니까 80% 가까이가 집값 안정을 원해요. 그 전후로도 조사한 것들을 보면 60에서 70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하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한경영 GDP 대비 부채 비율 우리나라 한국 278%, 가계대출이 100%가 넘었고 기업대출, 정부대출까지 278, 일본이 403으로 1등이고 우리나라가 2등인데 중국 대출 그렇게 많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죠. 우리나라는 기축국가도 아니에요. 근데도 아직도 대출해주겠다.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빚이 많은데.
이러다가 나라 금융위기 터지면 누가 책임져요? 자, 전국 아파트 상승률 하락하고 매물은 쌓인다. 여기 실제로 그 매물은 자꾸 쌓이고 있네요. 자, 2, 3, 4월 달 매물 점점 올라가고 있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 수도권 아직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방이 좀 약세고 수도권이 강세죠. 제주도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오세훈발 서울 아파트 상승 10주 만에 상승폭이 커졌어요. 재건축 기대가 반영돼서 쭉 떨어지다가 올라왔잖아 이번 주에. 이거 지금 좋게 볼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 좋은데 계속 또 가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오세훈발 서울 집값 상승률, 특히 재건축 국가의 노원구, 자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모여있는 곳들, 노원구 뛰었죠. 4월 5일 대비 4월 12일 일주일 만에 뛴 거 봐요. 송파 뛰었죠. 서초 뛰었죠. 강남 뛰었죠. 영등포 뛰었죠. 지금 영끌 못 돼서 지금 개미가 난리 부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부동산 상승 인류가 차고 넘쳐나는데 2021년은 집값 거품 폭등 요인도 많아서 혼조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선을 전후로 부동산이 추락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집값을 잡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값 하락 카운트다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